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스를 주셨네요, 누가? 아주 감사합니다. 자, 거기 102쪽에 지정 절차할 차례예요. 첫 번째, 지정할 때. 지정을 할 때와 재지정할 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정할 때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지정할 땐 뭐만 거치면 끝? 심의만 거치면 끝이란 얘기네. 국장이 할 때는 중앙,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 이렇게 되겠지 뭐. 좋아요? 다음 2번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아까 5년 이내로 했잖아요. 했는데 아직도 투기 광풍이 부는구나. 연장해야겠구나. 이렇게 재지정하려면 이때도 심의 거쳐 안 거쳐야 돼? 거치래잖아. 거기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뭐 전에 심의는 거치는데 그 심의 전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뭘 들어라?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뭐 하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심의하고 의견 들으라고 의견 듣고 심의하라고. 심의 전에 의견 들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뭘 하라고? 심의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냅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들어라. OX.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들어라. OX. X.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 듣고 심의를 하고요. 재지정할 때만 의심. 시작. 재지정할 때만 의심.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아니, 지금 행동을 잘 봐요.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의심하라고.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보고,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보고, 이렇게 하다가 뭐 할 때만?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만. 다시 돌아올 때만 의심하라고, 의심.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간단하네, 뭐. 자, 이렇게 해서 지정 또는 재지정했으면 밑에 2번 뭐 하라고? 공고하고 통지하라고. 지정권자가 공고를 해야지. 어디가 허가구역이라고 공고를 해야지. 그래서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재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재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네 가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단 괄호는 다 보지 마세요. 자, 1번 지정기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 동네 3년, 이 동네 2년 이런 식으로 지정기간을 공고해야지. 어떻게 비밀로 이걸. 그 다음에 어디 땅인지 알려줘야 되나? 그렇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고. 지형도도 공고한다네. 그 다음에 허가 기준 토지 면적이라고 이따가 배우는데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105쪽에 보면 저 위에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 면적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면 얼마 초과할 때만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허가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구나. 그래서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면적도 공고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따가 나오는데 그 10% 이상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180은 아니고 그 법에 정해진 기준 면적은 얼마고? 180인 거고 이거에 따라 10% 이상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요. 10%라는 건 0.1이잖아요. 10분의 1. 그 다음에 300%는 3배. 여긴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 받으라.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30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 받으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면적을 공고하는 겁니다. 항상 180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공고했습니까? 공고했으면 이걸 밑에다 쭉 알려주라고. 국장은 이 공고 내용을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게 통지해주고 시도지사가 공고했으면 국장하고 시군구에게 통지하라고 돼 있죠.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통지한다. 이건 좀 어색하죠.
근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따르셔야 돼. 조금 버리장머리가 없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지정 또 재지정했으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뭐 하시라고? 지체 없이 뭐 하라고? 공고하라고. 공고하고 쭉 뭐 하시라고? 통지를 하라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주고 또 시도지사가 공고했으면 누구랑? 국장과 시군구에게 뭐 이라고? 통지하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게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막둥이가 나머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막둥이가 나머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공고 열람 찾았어요? 자, 통지받은 누구는?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한테 통지해라?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 주어라. 그러면 그 동네 등기소장은 그 구역이 허가구역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되지? 나중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할 때 뭘 내야 돼? 허가증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없는데 등기해 주겠어요? 허가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거기가 허가구역인 걸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지. 자, 등기소장이 통지하는 걸 시도지사가 통지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막둥이가 쥐치작거리를 다 해야 된다고. 네. 자, 등기소장이 통지하는 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런 다음에 며칠 이상? 7일 이상 또 공고하라고. 그리고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라 이거예요. 잠깐 짚어보세요. 이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 보시면 7일 뭐고? 이상 15일 간 이런 것도 막 바꿔치기. 너무 치사해 정말. 7일 간 15일 이상이 아니라고. 너무한다 정말. 다시 7 이상 15일 간. 자, 이건 손으로 외워야 돼. 다시 7 이상 15일 간. 왼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향을 맞춰줬으니까. 네, 다시 여러분 이쪽 방향이 맞는 방향이자 오른쪽 아닌가요? 다시 7 이상 15일 간. 그리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것도 안 되지. 너무 치사해. 그래서 7공주 해봐요. 시작. 7공주. 우리 학교 다닐 때 7공주 다 있었죠. 학교마다 있었잖아. 껌 애들 있었잖아. 면도가 씹는 애들. 네, 7공주. 네. 7공주가 15일간 열받아. 자, 다시. 자, 7공주가 뭐 한다고? 15일간 열받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빨리 그냥 외워. 다시. 7공주가 15일간 열받아. 왜 열받은 건 나도 몰라요. 자,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이게 공주예요. 몰랐어요?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이게 뭐라고? 공주. 공주입니다. 공주세요. 공주. 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했을 때 해줘라. 자, 그쪽이 중요하고요. 다 이걸 시군구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 자, 다시 맨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라. 여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제나 축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정리하십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그 다음에 축소 절차는 동일하다.
다시 지정의 절차와 또 해제할 때 절차 또 일부 구간을 축소할 때의 절차는 다 똑같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엔 재지정도 똑같은데 재지정은 뭐 하나 더 추가되죠? 아까 의견 듣는 거. 의견 청취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오케이? 지정 절차도 똑같다고. 그럼 이제 칠판만 보고 할게요. 이제 우리. 칠판 보고 할게요. 지정할 때 뭘 거쳐라? 심의. 지정했으면 뭐 해라? 공고. 또 통지. 막동이 누구? 시군구. 지체 없이 7일 7공주 15일 열받아. 이거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재지정할 때 뭐 들어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뭐하고? 공고. 그리고 통지. 막둥이가 지체 없이 통지 7공주 15일 열받아. 그 다음 해제할 때 축소 지정할 때도 뭘 들어라? 심의 거쳐라. 심의 거쳐서 뭐 해라? 공고해라. 또 통지. 막둥이가 지체 없이 통지 7공주 15일 열받아. 이거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됐어요? 문제 내볼게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기원회, 시도도시기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틀린 거야. 그때도 뭘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이게 나중에 중요합니다. 막판에는. 중요하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놔야 돼. 일단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는 똑같죠. 뭐 빼고? 의견 듣는 거 빼고 다 똑같고 그리고 이 과정이 이것도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저 밑에 이제 효과 갑니다. 방금 했던 지정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효과도 시험에 잘 뜨는데 허가구역의 지정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했죠. 공고했으면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잠깐 보세요.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방금 뭘 했어? 공고한 날부터 얼마 지나야? 5일 후부터 허가구역에 효력이 생긴다고. 최대 몇 년까지? 최대 5년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은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말이야. 네? 왜냐하면 약간의 홍보기간은 필요하지. 만약에 오늘 허가구역을 공고했어. 근데 오늘부터 바로 효력이 있으면 오늘 계약서 쓴 사람 어떻게 해? 그럴 줄 알았어? 허가구역 되는 거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허가를 안 받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 오늘 허가구역을 공고했으면 얼마 후부터?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5일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공법 다 찾아서 5일 후에 효력이 있다. 이건 여기 유일합니다. 유일. 물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법 과목은 아니지만 공법은 공법이잖아요. 네. 이거밖에 없다고요? 됐어요? 공법 강의 더 들어봐서 알아요. 이게 유일하다고 그랬어. 다른 거 몰라. 확인 안 해봐서. 네. 유일합니다.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 10번 보세요. 이 공고 누가 공고한 날부터?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시군구가 공고한 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뭐 했어? 지정했어. 공고했죠? 통지하고 또 통지하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5일 후면은 다 샀겠다 이미. 전국 수문 다 내고 허가구역 지정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뭐한 날부터? 공고한 날부터 얼마 후? 5일 후. 누가 공고한 날부터도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다 적어놨잖아. 거기다가 법조문에다가. 네.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좋아요?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4개. 3개 더 적혀 있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게 재지정이죠.
재지정. 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지정을 해제할 경우, 또 일부 구간을 뭐 할 경우, 축소할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잠시 여기 보세요. 제가 지정 또 해제 또 축소 재지정 의견 정치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똑같다. 절차가 다 똑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했으면 전부 다 뭘 해야 돼? 전부 다 공고해야 되죠. 공고한 날부터 지정은 이날부터 얼마 후? 5일 후. 나머지는 공고일부터 바로 즉시 이 말이잖아 이게. 됐어요? 네. 왜? 자, 3년 다 됐습니다. 처음에 3년 지정했습니다. 3년이 다 돼가는데 재지정을 한다. 2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지정 뭐 했어? 공고했어. 이때부터 5일 후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 5일 동안 난리가 나지. 허가 안 받으면. 아닌가요? 기다렸다가 난리를 칠 거 아니야. 다 허가를 받고. 허가 안 받고 다 계약하고. 이럴 테니까 이거는 끊임이 없어야 되죠. 재지정한 다음에 계속 연장돼야 되죠. 공백기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공고에도 바로 즉시. 그리고 해제 축소. 어차피 없애고 축소하겠다는데 뭐하러 뜸들여? 아닙니까?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뭐만 5일 후. 지정만 공고일부터 5일 후. 나머지는 공고일부터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좋아요? 양그릇 4번.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방금 왔어요. 다음 해제 축소하는 경우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동그라미 쳐보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로부터 받은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에 있다고 또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해제 또 축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공법에서 할 수 있다고 문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할 수 있다는 틀리고 하여야 한다. 어차피 이건 작년까지 다 공법에서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사람들 문제 풀 때.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된대죠. 인정이 되는데 해제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해야 돼? 인정은 되는데 나 니네들 싫어. 해제 안 할래. 이런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충분히 이유 있다고 뭐 돼? 인정이 돼. 근데 나는 시도지사 나 너 싫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정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허가구역의 지정과 지정 절차였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허가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배워야 되는 거지 이제. 허가 절차. 허가 절차. 자, 허가권자는 누구래? 시장군수구청장. 이건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디에? 거래 신고도 시군구. 허가도 시군구. 그렇지. 시도지사 아니라고 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평택시청에 허가 신청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읽어보죠. 허가 대상 권리. 자, 거기 4줄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가지를 이전하는 계약 또 설정하는 계약. 근데 괄호 안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무상 X죠. 무상은 X, 증여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상 X, 증여 X. 소유권, 지상권, 이전 계약, 설정 계약 하는데 꼭 유상이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를 포함한다? 예약을 포함한다. 이걸 때는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직거래일 때 당사자가 거래 신고할 때도 공동신고함이 원칙이었잖아요. 네, 공동신고함이 원칙이었고 여긴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제도에서 개공 나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참 특이해요. 이게 아직까지 법이 3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개공이 열심히 나왔죠. 아까 막 열심히 나오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끝날 때까지인데 여기는 개공이 허가 신청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다니까. 아예 나와 안 나와? 아예 한 번도 안 나와. 개공이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목요일이야. 목요일이 공법 아니에요? 수요일이야? 네. 자, 정정합니다. 완전히 뭐야? 완전히 수요일이야. 개공이 아예 안 나와. 이제 한 번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도 안 나와. 자, 그렇습니다. 개공은 우리 첫 시간으로 이제 작별했습니다. 작별하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동을 허가를 받는 거지 개공이 해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A땅이 허가구역인데 자, B가 뭘 취득하는 소유권 또 지상권 이걸 취득하는 설정계약, 이전계약 무상 빼고 그리고 예약도 포함하고 좋아요? 이럴 때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누구에게?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라. 시공고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해도 이해가 보죠. 허가 신청서 제출,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 서류까지 첨부해서 시공고에 내라고. 그럼 다음 페이지. 뭘 적으라는 얘기냐 이거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사자 성명 주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토지에 뭐 어디 땅인가 써내야 되죠.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토지 위에 뭐가 있는가도 신고해야 되네. 이제 허가 신청서에 써내야 되네. 예. 건물이 있니, 공작물이 있니, 임목이 있니. 그럼 4번 이전이나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는 뭐나 뭘 써야 돼요?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이걸 쓰라는 얘기죠. 계약 예정 금액이라고 쓴 이유는 아시겠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6번, 7번에 밑줄 쳐보세요. 뭘 써내라?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좀 이따가 거기까지 갈 건데요. 거기 105쪽 보면은 105쪽 하단부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라고 있나요? 밑에 실수요성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때 이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땅을 사서 내가 여기다 뭘 지어서 집을 지어서 내가 살게 오케이? 라고 써내면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렇게 몇 가지 쭉 이렇게 다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써 있다고. 됐나요? 이렇게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써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그날 기분에 따라 허가 불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쭉 적혀 있다고요. 허가 기준이. 이 중에 하나를 써서 내야 된다고. 그것도 아주 자세히 그래야 되겠죠? 네? 이거 써내면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유가 맞구나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왼쪽 거기 이 토지를 사서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라는 계획을 써내라고. 됐습니까? 허가 기준에 맞게 써내고 7번 뭐 더 써내야 돼? 어이구 아까 이거 아까 원질했더라 이거. 그렇지. 투기과열지구 안에 뭐 주택 그것도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랬었잖아. 투기가 우려되는 동네잖아요. 여기도 투기가 우려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투기 쪽은 뭘 낸다? 자금 조달 계획을 내는 거구나. 투기 쪽만 내는 거구나. 자, 이런 걸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허가 신청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를 자세히 써내야 돼. 토지 이용 계획서 이거 다 내야 돼. 자금 조달 계획서 별도 양식이 다 있다 뭐해? 이걸 다 써냅니다. 써내면 시군구는 조사할까 안 할까? 조사해야지. 조사는 실질적 조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땅 사기 전인데 그 땅을 아직 이용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때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 심사하는 거죠. 그럼 실제 그럼 허가는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이 바보지. 아닌가요? 아니 그 맞게 써내지도 못해? 그럼 뭐하러 사 그걸. 그래서 실제 백발백중 뭐는 나와요. 허가는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늘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이따 보야 알겠지만 취득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야. 취득한 이후에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가를 실질적 조사를 한다고 이제 정기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농사 짓게요 했더니 공무원이 뭐래?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아니잖아. 얼굴이 농사 아니야. 어디 하인 신고 와서 농사 짓겠다고 그래 지금. 그럴 리는 없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맞게 써내면 무조건 허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취득한 이유가 문제라고. 취득한 이후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으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때려요. 1년에 한 번씩. 최대 10%. 취득가액의 최대 10%면은 얼마예요? 10억이면 1억씩 매년 때린다고.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됐나요? 옛날에는 과태료 있어,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이요. 과태료는 한 번만 내면 더 이상 부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 이용을 안 해버려. 과태료 내고 말지까지가 500만 원. 땅값이 1억 올랐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야. 실효성이 없어서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자 허가 받을 때까지는 문제 없다. 허가 받은 이유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 조사하고 허가는 무조건 나온다. 이제 허가 나오는 절차. 동그라미 1번 허가 불허가 처분. 동그라미 1번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거기까지 미쳐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러면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적혀있는 법이라는 거네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그 처리 기간은 15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도 구체적으로 며칠로 써 있긴 해요. 15일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그냥 그다 15일이라고 쓰면 됩니다. 시험에 풀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래도 맞고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래도 맞다고요. 그래도 맞고 자 15일 안에 공무원은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지. 그럼 나는 아직 몰라. 나는 아직 모르죠.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5일 안에 나한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오케이? 허가증 발급하거나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라. 됐어요? 다만 선매협의 참 되게 낯선 단어가 나왔죠 지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위 기간 내 15일 안에 그 신청인에게 알려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형식적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해도 되고 며칠? 15일 해도 되고 이 안에 이자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 그 다음은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또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대상입니다 라는 것을 15일 안에 알려줘라. 결국 무슨 말이냐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지. 맞나요? 셋 중에 하나를 하는 얘기라고 얘기해.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매가 뭐냐 이거니 먼저 산다 이런 말인데요. 다음 주에 배워요. 선매는 뭐냐 A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A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인 거야.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란 얘기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굳이 B가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나중에 수용되고 이럴 텐데. 그러니 이제 시군거 뭐라고 하냐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라고 얘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지. 우리가 먼저 살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일반인이 아니지. 누구예요? 국가 또 뭐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데겠죠?
이런 데를 우리가 선매자 해봐요. 누구? 선매자를 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 협의 한번 해볼래요? 이거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 협의 한번 해볼래요? 이겁니다. 그러면 협의해볼래? 했는데 거기서 싫어는 못합니다. 협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협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협의는 거부할 수 없는데 이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겠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다. 됐나요? 마음에 들면 여기서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협의가 안 된 거지. 협의가 안 됐다. 그럼 다시 누구? 시공구는 이자에게 뭐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그때 또 알려줍니다. 다시 합니다. 자, 조사한 다음에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증을 주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에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선매 대상이다라고 알려준다. 만약에 뭐가 들어왔다면 선매 대상이다라는 게 통지가 들어왔으면 협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시군구는 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네. 그건 이제 선배 쪽 가면 또 배워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참고하시고 반가로 4번도 중요한데 자, 민원 처리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자, 첫 번째 뭐가 안 나왔네? 허가증 발급 안 나왔네. 또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도 없었네. 또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없었네. 15일 안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다 안 해줬다고. 왜? 몰라. 공무원이 지금 다음 달 시집 가는데 시집 가는 준비하다가 정신 딴 데 팔려가지고 못 해준 거야. 15일 안에. 큰일 났지 지금.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15일의 다음 날. 다음 날에 뭐가 있는 걸로?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불허가? 아니 허가. 불허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불허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 어떻게 지체 없이 뭘 줘라? 허가증을 발급해라. 미처리.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처리가 안 됐다. 뭐 됐다고요? 미처리가 되면은 이자에게 지체 없이 뭘 줘야 된다고? 허가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 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이에요. 15일까지는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시군구가 셋 중에 하나를 해주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뭘 배워야 돼? 허가 기준을 배워야 되죠.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을 배워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부터 갑니다. 1번 경제, 지가, 동향,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의 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누르만 대충 보시고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10% 이상 300% 이하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그럼 오른쪽엔 면적을 되게 잘 물어보겠죠. 선생님 잘 물어보겠죠? 다 외워야 돼요. 자, 일단 도시지역 안 거기 찾았어요? 도시지역 안 그 밑에는 도시지역 외 이렇게 돼 있죠. 도시지역 외가 뭐예요, 여러분? 뭐긴 뭐예요? 관농자 그거 뭐냐? 그런 것도 모르냐? 다시 도시지역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간농자 있다며. 딱 거기까지만 하니까 질문 더 이상 받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는 도간농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과 나머지 이렇게 따진다고. 오케이?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으로 따지지요. 근데 도시지역 밖에서는 지목으로 따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타 지목, 농지, 임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으로 따지고 주거지역은 얼마? 180. 초과일 때 허가 받고 이하는 안 받고 이 말이죠.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녹지는 100. 그다음 미지정이란 도시지역이지만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오케이? 여기는 얼마? 90 이렇게 돼 있네. 숫자 다 외우셔야 돼. 주거는 18 해봐요. 너 죽고 싶어? 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너 죽고 싶? 미안해. 한 번만 할게요. 그는. 자, 상업지역 쌍둥이 2명. 시작. 쌍둥이 2명. 쌍둥이는 2. 200.
자, 공업지역은 여러분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두 군데만 폴폴 나옵니다. 자, 공업지역 얼마? 660. 나무,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해서 빽 해봐요. 나무가 뭐? 빽빽해서 빽. 녹지는 빽. 미지정은 조금 미달돼서 90 해봐요. 조금 미달돼서 90. 금방 이거 금방 외워. 이런 것도 못 외우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시 안 보고. 주거 18. 상업 둘. 녹지 아니요 공업 660. 녹지 빽. 조금 미달되면 90. 벌써 다 외웠잖아.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밖에는 농지를 먼저 외워요. 노옹지 시작. 노옹지 500. 이거 못 외운 사람 바보. 다시 노옹지 그래서 500. 500이고 임야는 아무래도 투기가 좀 덜하잖아. 산 깎아서 투기 하겠어? 그래서 임야는 얼마? 1000 초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시적 밖에서 농지 임야인데 나머지라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주차장 용지다, 잡종 용지다 이런 게 생각해 봐요. 그럼 어쪽이 더 투기가 우려돼? 기타 지목이 더 투기가 우려되지 않아요? 도시적 밖인데 지목이 돼야 돼. 훨씬 더 투기가 우려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기타가 얼마? 250. 딱 2배씩이잖아. 2배씩. 자, 이렇게 가운데를 얼마 잡고 농지 500을 잡고 여기는 250, 여기는 2배, 1000 이렇게 하면 금방 이어진다고. 면적 산정의 특례 보입니까? 네, 여기 하겠습니다. 면적 산정의 특례 1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해만 하고 지나갈게요. 1번 일단의 토지 계속적 거리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일단의 토지라고 써 있나요? 그 파란색 글씨. 일단의 토지가 무슨 말인가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뜻을 적어드렸어요. 일단의 토지는 무슨 말이래? 동일인 소유인데 서로 인접되어 있고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라고 돼 있어. 잠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두 필지네. 두 필지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인 소유라고 했나요? 네? 네. 일단의 토지란 동일인 소유고 서로 붙어있고 하나의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여기는 주거지역이면 얼마 초과할 때 허가 받지? 180 초과할 때 허가 받죠?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뭐라고? 150이다 이거야. 처음부터 150이라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근데 B라는 사람은 두 개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가 안 받으려면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되잖아.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이건 결국 투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이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죠. 아니 이만큼만 사겠다는데도 허가를 받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면적을 뭐라 만들었는데 이만큼만 사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A가 C한테 팔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같은 사람이 사는데 오른쪽도 사고 싶다. 이때는 허가를 이때는 받아야 돼. 그것도 1년 이내. 얼마 이내? 1년. 이 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자 일단은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지금. 왼쪽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때는 전체 거리로 본다. 300으로 본다 이거야. 그 말은 허가 받아라 마라. 받아라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외우세요. 1년 이내 전체. 시작. 1년 이내 전체. 그럼 1년 지나면 허가 안 받지. 그때까지 그 땅이 남아있을 리가 있냐고. 없지. 잘 하고 싶으면 1년 있다 사라고 해. 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할 거래. 여기 보십시오 이제. 처음부터 이 토지는 300이었다. 자, 무슨 지역? 주거지역. 처음부터 300이었다. 그럼 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투기 못 하잖아, 나. 이거 살려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지. 또 취득했지. 그 다음에 또 매년 농사지어야잖아. 난 농사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허가를 안 받는 게 깔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쪼개면 되지 뭐. 분할해버리면 되지. 분할. 분할해서 얼마로?
150, 15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사면 되죠. 네, 내일 또 사면 또 허가 받네. 그럼 이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팔면 되잖아. 빨리 새끼 둘 낳아서 이렇게 한 4조각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이미 기존 면적을 뭐 했는데? 초과했다는 거죠. 근데 후에 뭘 했다면 분할을 해서 기준 면적 뭐가 되었어요? 이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꼼수잖아요. 그럼 이때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일을 잘해야 된다니까. 처음엔 얼마였어요? 300이었어요. 지정 당시 이미 기준 면적을 뭐 했어요? 초과했으면 지정 후에 뭐 했다? 분할했다면 모든 조각을 다 뭘 받게 해야? 허가를 다 받게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그 토지가 지정 후 분할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면은 분할 후 최초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걸로 본다? 초과하는 걸로 본다. 분할 후 최초 계약이라는 건 이 말입니다. 자, 이거 A 땅이죠. A가 B한테 판다. 허가 받아라 마라. 받아라. C한테 판다. 허가 받아라 마라. 받아라. 근데 이걸 또 팔 땐 안 받지. 그때는 이제 이미 분할된 이후에 150, 150이니까 안 받은. 이 최초의 거래라는 건 이 말입니다. 분할된 부분에 대한 최초 거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최초 거래는 전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고. 됐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리고 박스 가볼게요. 박스 안에 분할 후 뭘로 팔 때도, 아니 지정 후 뭘로 팔 때도, 공유 지분으로 팔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300이었잖아요. 300이었는데 이걸 지분으로 2분의 1, 2분의 1 나눠서 판다는 거지. 분할했어 안 했어요? 분할은 안 했지. 분할은 안 했잖아요. 분할은 안 하고 그 지분으로 2분의 1을 팔았다. 그때도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 쪽으로 해야 그게 맞지. 아닌가요? 지금 길은 다 막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은 다 막아놔야지. 그쪽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그럼 다 그렇게 팔게? 100분의 1로 팔게 그냥 100사람한테? 됐죠? 네. 그리고 이 니은 보니까 자, 이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의 이유가 뭐래?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분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분할되어서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이하가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저 예외는 줘야지. 저 분할의 이유가 공익사업용이었다는 거지. 공공 목적이었다면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여기는 금방 해요. 허가 기준은 뭐냐? 실수요성 찾았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밑줄 치고.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하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첫 번째, 누구 거주? 땅 사서 자기 거주해야 돼. 엄마 거주? 안 돼. 아빠 거주? 안 돼. 우리 자기는? 안 돼. 나아야 돼, 다. 그 자기가 아니야. 자기야 할 때 그 자기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 네. 자, 이건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만들고자 땅을 샀다고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바람직하잖아. 이걸로 땅 사겠다는데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네 맘대로 복지 편익은 아니고 시군구가 확인한 시설이어야 돼. 찾았어요? 네. 넘겨보세요. 허가구역에 누가 살아요? 허가구역 안에서 누가 살아? 농업인 또 임업인 또 어업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 허가구역 안에서 뭘 하고 싶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하고 싶대. 허가 내줄까 말까? 그럼 내줘. 그럼 대체 뭘 내주겠어 이거 안 내주면? 아니 허가구역에서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땅 더 사서 농업하면 안 되나? 해도 되는 거지. 그때 안 되지면 도대체 누구한테 내줄 건데? 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박스 안에가 굉장히 복잡한 건데 박스 안에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요. 4번, 5번, 6번을 묶어보세요. 4번, 5번, 6번. 자,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 삽니다.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내주고 싶어? 안 내주고 싶어? 내주고 싶으면 돼요. 그러고 지나가면 돼. 사업 시행 몇 주 쳐봐요. 사업 시행. 사업 시행 몇 주 쳤어요? 네. 자, 5번 들어갑니다. 제가 읽을 때 허가 내주고 싶으면 허가라고 빨리 외쳐주세요. 허가 내주고 싶으면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벌써 나오게 생겼죠 지금? 읽기도 전에 허가 나옵니다 이거는. 네. 지정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라고 무조건 내주는 거지. 그다음 6번은 뭐냐면 특광 특시시군 또는 인접한 특광 특시시군에서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싶어서 땅을 더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내주고 싶어 안 내주고 싶어? 아니 왜 뭐 어려워요? 그러면 농업인은 농업 경영하고 싶어 땅 사업은 해주고 개인적인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 다 하고 싶어 땅 사업 안 해줘? 해줘야지. 농사만 해줘야 돼? 자, 해줬습니다. 화낸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 5, 6번 묶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다? 사업 시행. 그 다음에 7번. 특광 특시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줄 뭐라고 써있나요?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해서 땅 산대. 허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지. 아니 나는 거기서 식당도 못해 그러면? 나 거기서 서울에 우족탕집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땅을 산다면 해줘야지. 근데 박스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줄에 파란색 읽어보세요. 농지 외의 토지. 농지는 왼쪽에 아까 있었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복잡하니까. 농지가 아닌 토지인데 이 사람은요. 그 토지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우족탕집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 뭐 돼버렸다?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했거나 뭐 됐다? 수용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보상금 받았겠죠? 여러분 보상금 받은 걸로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나 이제 땅 사다 건물주나 해야지.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양도세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비사업용 토지 최대 50%까지 내야 돼. 그럼 이제 처음에 땅 살 땐 1억이었어. 근데 수용됐네 10억 받았어. 얼마 내고 나가야 돼? 5억 내고. 이게 내 의지와 관련 있어 이게? 내가 지금 수용되고 싶어서 수용됐냐고. 근데 생 5억 내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돈으로 뭘 사면? 그 동네 땅 사면 허가 내줄게 안 내줄게? 차라리 그거 내줄게 이 말이야 이게. 그때는 어떤 목적이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사면 해준다는 얘기야 그는. 그 보상금으로. 됐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는 처음에 좀 이해는 해야지. 나중에 외울지언정. 네. 그래서 농지 외의 토지인데 협의양도 수용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동네 수용된 게 나뿐이야? 아니,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보상금으로 뭘 살려고 그래요? 새로운 땅을 사고 싶려고 그래요. 땅을 살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투기가 우려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살 수 있는 땅은 몇 개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서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얼마나 줬어요? 3년. 시간 3년 줬잖아 지금.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찾았어요? 그 허가구역 안에서라고. 서울인데 부산 땅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땐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이걸 대체토지. 시작. 대체토지라고 해요. 줄여서 대토. 다음 주에는 대체농지 배워요. 대체농지. 됐습니까? 네. 여긴 대체 뭐? 토지. 대체토지. 몇 년이네? 3년이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그 동네가 허가구역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허가구역이면 땅 사면 돈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버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돈 벌 수 있다면 찬스예요 이게 찬스. 그러면 은행 대출 100억 더 받아서 하면 되겠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전 토지가액 이하로만 인정하겠다고. 꼼꼼하죠, 다. 꼼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투기할까봐 종전 가액 이하로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초과되는 건 안 된다고. 자, 그게 기억이고요. 자, 니은. 니은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개발 이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토지래요. 그 토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자, 여기 허가구역이야. 허가구역인데 이 부분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언젠가 풀릴 수도 있지만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지 뭐. 네. 순실이가 뭐 해주지 않는 이상. 네?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사람들이 쉽게 땅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땅 사서 내가 이거 이용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땅을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허가구역인데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럼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둬야죠, 그냥. 그렇게 써내면 돼요. 저는 이 땅을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내면 허가 나줘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어. 조상님이 뭐래? 살아. 내년에 풀린다. 대박이다. 됐나요? 우리 왜 그런 꿈을 안 꾸나 몰라. 자, 그래서 니은 개발 이용이 제한 금지된 토지면 그 다음 줄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면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외우는 것보단. 네. 그 다음에 디귿번 이 사람은 첫 줄 끝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임대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임대 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밑에 토지를 취득하는 건 허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지? 내줘야지.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실수요성이에요. 실수요성. 이런 게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다. 끝난 거 아니고 2번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거기 밑줄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자, 1번 이 사람의 토지 이용 목적을 허가 신청서에 적힌 걸 보니까 그 동네의 도시군 계획,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다. 그럼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고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를 내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토지 이용의 목적이 생태계 보전,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를 내준다. 그 다음에 면적도 뭐 해야 돼? 적정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했는데 들어왔는데 면적이 100만 평이야. 말이 돼 이게? 아니 뭐 우겨. 나 마당을 99만 9천 제곱미터로 할 거라고. 셔틀버스 운행할 거라고. 자, 이렇게 면적이 적합하지 않는다.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를 내준다. 자, 이제 오늘 여기를 끝낼 텐데 이게 다 못합니다. 오늘 어차피. 다 못하는데 다음 주에 쉬려면 하든가. 네, 그럴 수는 없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하느냐. 성탄절에 만나서 자, 다음 주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성탄절 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분날 계획 있지 뭐 성탄절 날 계획 있나? 성탄절 아침에 공부해보는 추억도 한번 우리 만끽해봐요. 자, 어디까지 먼저 아시죠? 자, 허가 절차 뭐 지정 절차가 있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유상 그리고 공동으로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해라. 그럼 시군구에 신청하면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에 형식적 심사한 다음에 15일 안에 좋아요? 예, 좋아요. 그리고 선매 대상 들어오면 협의 먼저 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시군구는 둘 중 하나 해줘. 근데 15일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미처리 되면 뭐 되고? 허가 내주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금 뭘 배웠다? 면적. 좋아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실수요성. 좋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면적의 적정성. 드디어 이제 우리는 뭘 받았다, 이제?
허가를 받았고 다음 주에 할 건 뭐다? 허가받은 이후 과정을 보자 이거예요. 됐나요?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딱 여기까지만 쓰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전체도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되고 다음 주에 우리 할 건 뭐냐? 허가받은 이후에 제목이 토지 이용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토지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절차를 본 다음에 중개 실무에서 다음 주에 경매 부분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꼭 오시는 게 좋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오전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저 뒤에 답 있어요? 저 뒤에 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어봅시다. 맨날 깜빡하네 제가.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자, 1번. 자,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5.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다. X. 아까 주식은퇴 도공산이잖아요. 자, 3번 풀어보셨나요? OX. 왜 틀렸게요? 매매만. 임대차가 틀린 겁니다. 당사자는 매매일 때 계약일 60일 실거래가를 공동신고해야죠. 네. 자, 3번 틀렸고 4번. 일방이 지자체면 신고를 아예 안 합니까? 지자체가 해야죠. 네.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5번요. 개공이 신고서를 내고 있죠. 이때 신고서에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서명 날인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공만 하는 거죠. X. 6번.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거긴 지체 없이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7번. 매수인이 거부했고 매도인이 단도 신고할 땐 대리인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았죠.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공 위임받은 소공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았죠. 9번은요. 중개 대상물은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입광고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10번은 오늘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면 배운 대로 아니 느낌대로 풀어보세요. 느낌대로. 농취증을 받았을 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 있었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는 거랑 실거래가 신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